기은 김철수 선생도, 만주미국상 이성구 선생도, 원예가 방원 이성찬 선생도 성우 이명직 대감이 독립지사 지은 김철수 선생을 일본 유학으로 인도했고, 성우 이명직 대감이 죽음으로 지은 김철수 선생을 독립투쟁의 길로 인도했던 바로 그 성우 이명직 대감이 이성구 선생의 조부였으며 방원 이성찬 선생의 증조부였는지 모른 채 다들 작고하셨습니다. 작고하신 뒤 성우 이명직 대감의 고손자이자 이성구 선생의 손자이고 방원 이성찬 선생의 삼남인 제가 자료들을 뒤지고 또 사료를 찾아 이 퍼즐을 맞췄습니다. 아마도 이를 인연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16년 일본에서 중국, 대만, 조선의 유학생을 모아 신화동맹당과 1920년 조선에서 사회혁명당을 만들었고 1921년 성제 이동희 선생과 함께 상해 고려공산당 창당의 주역이며 1926년 6월 2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3,000명 이상의 조직원을 일경에 체포되어 조선공산당이 해체된 후 2차 후반기 조선공산당과 1926년 9월 3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로 1927년 스탈린을 독대하여 코민테른의 조선공산당을 추인받고 특별혁명 군자금을 수령했던 사회주의 혁명과 지은 김철수 선생. 그는 과연 무슨 이유로 북조선의 건국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한의 시골에 치과하며 여생을 마쳐야 했을까요? 2018년 4월 한국에서 허겁지겁 급작스레 작고하신 제 부친 방원 이성찬 선생의 상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10월에 휴가를 내서 홀로 남으신 어머니도 위로해드리고 또 유품도 정리할 겸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가지고 들어온 제 부친의 유품 중에는 제 부친이 1945년 19세부터 지은 김철수 선생이 작고하던 1986년 2월까지 41년간 절실한 친교를 나누며 지은 김철수 선생과 제 부친 방원 이성찬 선생 간에 오간 세필 명필의 서찰들이 1945년부터 지은 김철수 선생이 작고하던 1986년 2월까지 166통이 고스란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 서신들을 스캔하고 날짜별로 정리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보고 성격으로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제 집안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두고자 합니다. 전북 부안군 백산면 대수리 대숲에는 조그만 흙집 지은당이 일제강점기 좌익운동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에 관여했으며 2차 후반기와 3차 조선공산당 책임 비서를 지내고 1927년 스탈린을 독대하여 40만 마르크의 혁명자금을 수령하여 조선공산당의 실체를 만들었던 살아있는 조선공산당 공산주의 운동사였던 지은 김철수 선생이 1986년 3월 16일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뜰 때까지 살던 곳입니다. 성우 이명직 대감과 지은 김철수 선생의 일본 유학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은 생전에 1893년 부안군 백산면 원전리에서 태어나서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다 훈장이 보여준 성우 이명직 대감이 망해가는 나라를 되살리는 길은 선진국에 유학하여 선진 문물을 배워 대비하는 길이라며 돌린 사발 통문을 보고 일본 유학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1년 일찍 일본에 유학한 인천 김성수의 안내로 1912년 와세다 대학 정치학과 실과에 입학했습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의 유학 시절 단체 사진입니다. 앞줄 왼쪽부터 최두선, 최남선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남길두, 장덕수, 김철수, 윤홍석, 최익준, 정상형, 양원모, 중간줄 왼쪽부터는 김영수, 춘원 이광수, 김성녀, 송계백, 백남훈,
서상호, 노준영, 신익희, 뒷줄 왼쪽부터는 김명식, 김양수, 친일사학자 이병도, 김종필, 한상윤, 고지명, 이현규 선생이고 별도 원내는 박인수 선생님입니다. 맨 뒷줄 좌에서 세 번째는 조선에서 식민사관을 뿌리 깊게 심어버린 우봉 이병도 선생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당시 이병도는 20살의 나이로 와세다 대학 사학과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1980년도에 작성된 사진 뒷면의 사진 인물들의 정보에 의하면 1980년 당시 생존 인사는 지은 김철수 선생과 동아일보 양원모 선생, 그리고 우당 이병도 선생, 이렇게 세 분이었습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이 동기동창으로는 남길두 선생, 설산 장독수 선생, 윤홍섭 선생, 최덕준 선생, 정상용 선생과 사진 촬영에 함께하지 못하고 따로 얼굴 사진을 첨부한 박인수 선생 등 지은 김철수 선생을 포함하여 총 7분입니다. 1915년 화순군 동탄면 서구리 돌모리에 직거하며 사방을 통문을 돌려 지은 김철수 선생과 수많은 조선 청년들이 선진국 유학을 독려했던 성우 이명직 대감이 일제에 독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분연하게 일어나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1915년에는 열지동맹을 조직하고 1916년에는 조국 해방을 위해 싸우다가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조선 독립을 위해 울자는 뜻으로 곡기단을 조직했으며 이어 중국과 대만 그리고 조선 유학생을 규합하여 신화 동맹단을 조직하여 일제에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뒤 지은 김철수 선생은 상하이, 만주, 모스크바 등지를 누비며 일제에 항거하고 조선을 독립시킬 공산사회주의 지화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 그리고 의제 허백년 선생, 그리고 우장춘 박사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은 와세다 대학 정치학과 실과를 다닐 때도 일제에 저항하는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1916년 조선인 도지사가 일본에 방문하여 조선 유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연단에서 친일 발언을 했는데 그때 지은 김철수 선생이 연단의 조선 도지사에게 뛰어올라가 멱살을 잡고 조선인으로 어찌 그런 연설을 하느냐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조선인 유학생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던 의제 허백년 화백과 우장춘 박사가 있었습니다. 사진은 1954년 3월 12일 국립원예기술원 원장 관사에서 원장인 우장춘 박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좌로부터 방원 이성찬 선생, 국립원예기술원 화획과장 고병민 선생, 독립지사 지은 김철수 선생, 그리고 원예가 최영전 선생이 좌정한 우장춘 박사를 둘러서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의 항의를 보고 조선 총독부 관비 유학생에 지원하려던 의제 허백년 화백은 경제학 공부의 뜻을 접고 조선으로 돌아와 자신이 좋아하는 동양산수 한국화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당시 동경제대 농학실과에 입학한 우장춘 박사에게는 너의 부친 우범선이 매국한 것에 대해 속죄하려면 조선의 독립과 조선을 위해 내가 배운 바로 봉사해야 하고 절대로 너의 조선인의 성을 갈아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어 우장춘의 삼각형 Triangle of Wu라는 식물종의 합성 논문에도 우시성을 그대로 지켰고 해방 후 한국에 돌아와 조선을 위해 우장춘 박사가 배운 바로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은 장경원 식물원에서 일하던 원예가 방원 이성찬 선생을 부산 원예연구소 우장춘 박사에게 소개하여 청량리 분원장을 맡기고 일본어 통역과 연구 조교를 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상해 고려 공산당 창당의 주역들을 보시겠습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의 나이 27살 때인 1920년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강령으로 국내 사회주의 운동 사상 처음으로 당의 명칭이 붙은
비밀 결사체인 사회혁명당을 결성했습니다. 레닌은 이를 사회주의 정당의 전범으로 삼아서 박진선 선생을 통해 조선의 사회혁명당과 이동희 선생의 러시아 한인사회당이 조직적으로 결합하도록 조언하여 1921년부터 23년 초까지 조선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사회주의를 이끈 코민테른의 형제당인 상해 고려 공산당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스탈린과의 독대와 코민테른 혁명 군자금 수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26년에는 일제의 혹독한 검거 선풍을 뚫고 조선공산당을 재건해 3차 책임비서를 맡았고 동양 3국에서 가장 먼저 조선공산당을 러시아 코민테른의 추인을 받고 또 유일하게 스탈린을 독대하여 거금의 특별 군자금을 받았던 지은 김철수 선생의 행동 경력과 그의 사상 그리고 이승만의 목숨을 구명했던 인간적 면모 등은 이상하리만큼 한국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할 때 만주에서 만주 길림현 전각기에서 미국 수집상을 하는 이성구 선생이 노잣돈이며 경비를 조달했고 안전한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때 이성구 선생은 지은 김철수 선생에게 독립운동이나 공산사회주의 운동도 지금 자금이 풍족해야 성공할 수 있으니 코민테른에 찾아가 자금을 요청하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1929년 3월 20일과 6월 20일에 만주 길림현 전각기에서 이성구 선생의 후원으로 지은 김철수 선생은 조선공산당 재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2차례에 걸친 대표자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코민테른에 제출할 보고문을 채택하여 1930년 2월에 코민테른에 접수했습니다. 이성구 선생의 외동아들이 바로 제 부친 방원 이성찬 선생입니다. 초기 상해 고려공산당 창당의 주역으로서 또 조선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할 때 조선에서는 전북 임실 내맛의 동학도 보갱 이봉욱 선생이 노자며 경비를 조달해 주었습니다. 마침 임실 내맛의 지인 보갱 이봉욱 선생의 동생 이봉섭 선생이 러시아를 유학하여 러시아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비행장교로 스탈린의 전속 비행사로 있었습니다. 이봉욱 선생이 스탈린에게 조선의 공산당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시겠느냐고 전하니 동양에도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신기하다며 만나겠다고 하여 독재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갱 이봉욱 선생의 장손녀가 바로 제 모친 윤선, 이윤천, 이춘현 여사입니다. 사진은 이봉욱 선생의 아드님으로 남한 공군의 창설의 주역을 지내신 분의 사진입니다. 통역 없이 영어로 스탈린과 회담하여 군자금을 획득한 지은 김철수 선생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독대하는 자리에서 지은 김철수 선생은 통역 없이 영어로 동양권의 공산혁명과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해 군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이 지은 김철수 선생의 영어 구사 능력에 놀라며 바로 40만 마르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군자금은 공산혁명 자금으로 사용되질 못하고 김원봉의 의열단 등 조선 독립운동 자금과 이승만이 미국에서 작복한 임시정부 군자금의 대납금으로 전용되어 후일 지은 김철수 선생이 북한으로 가지 못하는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1928년 12월 제6차 코민테른 대회의 결정에 의해서 조선공산당이 정식으로 해체되고 1929년 3월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지은 김철수 선생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1929년 3월 20일과 6월 20일에 만주 길림현 전각기에서 미국 수집상을 하는 이성구 선생의 후원으로 지은 김철수 선생은 조선공산당 재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두 차례에 걸친 대표자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코민테른에 제출할 보고문을 채택하여 1930년 2월에 코민테른에 접수시켰습니다. 1929년 말 조국으로 잠입해 전국을 돌며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전개하던 지은 김철 선생은 1930년에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1938년 대전 형무소에서 추록하였습니다. 사진은 지은 김철수 선생이 옥살이 8년 8개월 만에 1차 추록한 후인 1938년 10월 형제들과 유성원천에서 몸조리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1940년 여름 다시 수감되었다가 해방으로 공주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은 김철 선생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3년 8개월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해방 종국에 만난 원예가 방원 이성찬 선생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은 방원 이성찬 선생이 창경궁 식물원 유리온실 내부를 배경으로 찍으신 사진입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은 해방 직후 민족주의 세력의 통합을 도모하며 서울에 머무르던 중 머리도 식힐 겸 창경궁 식물원에 들렀다가 그 식물원 책임자로 있던 방원 이성찬 선생을 만나 꽃과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만주를 오갈 때 안전하게 머물 곳을 제공하고 여비를 제공했으며 1929년 3월 20일과 6월 20일에 두 차례에 걸쳐 만주 길리면 전각기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설위원회 대표자 대회를 후원했던 이성구 선생의 외동 아들임을 알고 친사식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창경궁 식물원 화해 배양실을 배경으로 방원 이성찬 선생이 찍으신 사진입니다. 지은 김철 선생은 창경원 식물원에서 일하던 원예가 방원 이성찬 선생을 경무대의 우남 이승만 박사와 부산원예연구소 우장춘 박사에게 소개시켜 후일 경무대 온실장과 청량리 서울 분원장을 지내며 이승만 박사 부부와 함께 6.25 피난도 가고 우장춘 박사의 일본어 통역과 연구 조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우 이명직 대감은 1907년 고종퇴위를 막으려다 고종퇴위와 함께 축출돼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돌모루 서구리에 은거하며 생질노작 홍사영과 홍사영의 친구 산남 정백, 월탄 박종화, 빙어 현진건 등 백죽파의 문인들과 토월의 회원들에게 한학과 고전 학문을 가르치며 세상의 문물 전파와 세상 격변을 갈파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선진국으로 유학하여 망하는 나라에 대비하라고 독려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지은 김철수 선생은 일본 와사다 대학 정치학과로 유학을 떠나 사회주의 독립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은 창경원 식물원에서 일하던 원예가 방원 이성찬 선생을 경무대 우남 이승만 박사에게 소개하여 경무대 원예 조경을 담당하게 했고, 그렇지만 4.19 혁명 이전에 경무대를 떠나 한남동에서 한국 최초로 한국일보 장기영 사장과 함께 서구식 원예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도 이성구 선생도 또 방원 이성찬 선생도 성우 이명직 대감이 지은 김철수 선생을 일본 유학으로 인도했고, 그의 죽음으로 지은 김철수 선생을 독립투쟁의 길로 인도했던 바로 그 성우 이명직 대감이 이성구 선생의 초부였으며 방원 이성찬 선생의 증조부였는지 모른 채 다들 작고하셨습니다. 작고하신 뒤 성우 이명직 대감의 고손자이자 이성구 선생의 손자이고 방원 이성찬 선생의 삼남인 제가 사료들을 뒤지고 자료를 찾아 이 퍼즐을 맞추었습니다. 어찌 이를 인연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패한 지은 김철 선생의 박헌영과 이승만의 가교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방을 맞아 졸업한 지은 김철 선생은
늘 자신이 조선공산당 책임비서가 되길 갈망했던 박헌영의 마음을 헤아려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은 자신을 중심으로 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박헌영과 이승만 사이를 열심히 오가면서 친일파와 반민족자를 제외한 광범위한 세력을 하나로 묶어 통일 정권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진은 미소 군정기 시절 1945년 우남 이승만 박사와 백범김구 선생이 하지 미 군정사령관이 마련한 자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나 지은 김철수 선생의 이러한 노력은 1946년 11월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조선 노동당이 결성되자 반박헌영 계열들이 사회노동당을 만드는 등 사분오열로 해체되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1947년 지은 김철수 선생이 자신이 관여했던 사회노동당의 해체와 함께 당시 사회주의 운동의 분파주의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은 그만 죽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정치활동에서 손을 떼고 낙향을 결심하고 잔디 위의 구름이라는 뜻의 호인 지운을 늦게 바르트를 간다는 뜻인 지운으로 바꾸고 자연과 사람, 꽃과 나무와 더불어 나머지 인생을 보낼 작정을 했습니다. 마침 이승만이 집권하기 위해 미 군정청과 함께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과 상해 임시정부 인사들을 모조리 공산주의자로 몰아 암살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하게도 이승만은 지은 김철수 선생에게 목숨을 빚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종파분자인 박헌영과 여운형이 밀담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번은 남한 땅에서 사회주의 계열 인사로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 이승만이 미국 교민에게서 거둔 임시정부로 갈 거액의 군자금을 횡령하고 또 그 군자금을 수령하려 가려는 그 조직원을 살해하려던 게 발각이 나서 백범김구 주석이 이승만을 살해하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지은 김철수 선생은 백범김구 선생에게 한 명의 인재가 아쉬운 편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군자금을 거두어 상해까지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보내는 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또 적법하지도 않게 테러리스트처럼 누구를 살해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백범김구 주석이 지은 김철수 선생도 이승만과 한편이니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지은 김철수 선생은 이승만이 착복해서는 독립자금을 코민테른에서 받아왔던 공산혁명 자금에서 대납하여 없던 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백범김구 선생이 우남 이승만의 살해 명령은 거두었지만 백범김구 선생이 상해 고려공산당 동지였던 김리 선생의 암살에 더하여 백범김구 선생과 지은 김철수 선생은 철천지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진은 정신문화연구원이 지은 김철수 선생 사후에 지은 김철수라는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자료집에 사용한 영정사진입니다. 부안백선 대수리에 직가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로 목숨을 빚진 우남 이승만 박사는 지은 김철수 선생에게 목숨은 살려둘 터이니 모든 정치활동에서 손을 떼고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하게 농사를 짓겠다고 신문에 발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1947년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다가 60년대 중반 선산이 있는 대수리에 손수 흙집을 지어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의 역사적 위치를 살펴보면 지은 김철수 선생의 행적으로 보아 일제하 민족 독립운동을 평하거나 그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지은 김철수 선생만큼 비중과 역할보다 정당한 평가와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은 김철수 선생과 자임 모태통
주석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방원 이성찬 선생과 지은 김철 선생의 오간 서찰에는 지은 김철 선생이 중국 공산당이 창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임 모태통 주석과 실암 진독수 선생을 만나 자문과 조언을 뻔질나게 해주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모태통과는 동갑내기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여 모태통 사망 당시에 모태통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모동지라는 서화를 썼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조선공산당의 운동사에서 오랫동안 의혹으로 남아있는 스탈린에게 수령한 코민테른 40만 마르크 자금과 해방 직후 조선노동당의 결성 및 사회노동당의 창당과 해체 과정 등이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1970년대 서찰에는 연전에는 대검찰청에서 방인우라는 이가 와서 정읍 검찰지청을 통해 검찰에서 과거 해방운동의 기록을 모아둔다고 해서 K 승낙해 3일간 진술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공안기관이 지은 김철 선생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운동사에 대해 자료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인후라는 자는 고려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으로 북한 조선노동당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저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연구를 위해 검찰을 사칭했을 수도 있고 중앙정보부 연구부서원으로 지은 김철수 선생과 북한 조선노동당의 연결고리를 찾을 목적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은 김철수 선생은 작고하기 전까지 여기저기서 정리한 사회주의 자료나 연본은 대부분 거짓이라고 통탄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생전에 무슨 박사임네, 사학 관련 대학원생임네, 무슨 언론사 기자임네 하며 녹음기까지 들고 찾아와 며칠씩 구술 자료를 정리한다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발표된 자료는 하나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진은 지은 김철수 선생의 친필 유고와 녹음 자료를 토대로 1999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발간한 지은 김철수 자료집입니다. 그러면 민족의 분단만큼 아프고 쓰린 지은 김철수 선생의 가족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은 지은 김철수 선생이 옥살이 8년 8개월 만에 1차 추록한 후인 1938년 10월 형제들과 함께 유성온천에 몸조리 하러 갈 때 찍은 사진입니다. 또 경제적인 수입이 전무하여 남한에 남은 가족들의 위안을 염려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삼남 이녀 큰딸 금남, 둘째 딸 돈지약반 용화이역이, 북한에 간 아들 용일, 막내 아들 용덕이 북한에서 혁명유자녀 자격으로 러시아 유학을 간 내용도 있습니다. 동생 광수와 복수는 남로당의 핵심으로 활동하다 한국전쟁 때 월북한 내용도 있습니다. 남한에 남아 고생한 큰아들 용일 이야기와 장손자 김소중 선생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은 김철수 선생은 한국인보 장기영 사장에게 방원 이성찬 선생을 소개하여 4.19 혁명 이전에 경무대 원예 조경 담당을 그만두고 한남동에서 한국 최초로 한국일보 장기영 사장과 함께 서구식 원예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지은 김철수 선생의 장손자 김소중 선생이 원예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때 한남동 식물원에 기거하기도 했습니다. 옆 사진은 김소중 선생이 청소년 시절 한남동 식물원에서 방원 이성찬 선생의 장남 이태원 박사를 안고 어르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형제 삼남이녀는 그래서 김소중 선생이 작고할 때까지 소중이 아저씨라 부르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지은 선생으로 인한 방원 이성찬 선생의 가족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찰에는 장경원 식물원에서 일하던 원예가 방원 이성찬 선생을 경무대 우남 이승만 박사에게 소개하여 경무대 원예 조경을 담당하게 했던 내용, 부산 원예연구소 우장춘 박사에게 소개하여 청량리 서울 분원장을 맡기고 일본어 통역과 연구조를 하게 했던 내용, 한국일보 장기영 사장에게 소개하여
한남동 원예식물원을 운영했던 내용, 그리고 부천군 소사에 3,000평 땅을 마련하도록 주선하고 근교 원예 농장을 꾸리게 한 내용 등 제 부친 방원 이성찬 선생과 제 집안 가족사가 소상하게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아직 살아있는 제 가족들에게는 민감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 아직 공개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김철수 선생 생전에 태어나서부터 뵙고 들었던 이야기와 이 서찰 내용을 주마간산 기억으로 일람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은 김철수 선생은 공산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일본 와세다 대학 정치학과 실과를 나온 지식인으로 꽃을 좋아하고 도연명과 이백의 시를 읊조리며 소화를 즐기고 여행을 좋아하는 낭만적인 사회주의 사상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은 김철수 선생은 제게 상원이 너는 공부를 하려거든 힘들더라도 꼭 박사까지 해야 한다. 내가 공부를 박사까지 마치지 못하고 지금의 전문학교 수준인 실과만 마친 게 두고 한이 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다행하게도 저는 박사를 마쳤습니다. 또 시간이 나면 서찰 내용과 소화를 더욱 정리하여 보완된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방원 이성찬 선생의 유품인 지은 김철수 선생의 서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